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있는 영역이 바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의 괴리입니다. 작년에요, 전 세계가 어쩌면 대공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뭡니까? 전 세계, 특별히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시장의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택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자산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냐, 이런 질문을 작년 내내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한꺼번에 풀었고요. 거기에다가 중앙은행에 더해서 각국의 정부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또 막대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쪽에 있는 뭐가 오를까요? 돈으로 사는 무언가죠. 그게 대체로 자산입니다. 그 자산 중에 한국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작년부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재밌게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국도 나스닥, 다우지수, S&P가 공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감한 많은 자산가들이, 혹은 자산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미리미리 주식을 사고 미리미리 집을 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으로 많이 수익도 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 주식처럼 혹은 오른 주택 가격만큼 경제가 따라서 좋아진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물 경제는 그만큼 따라서 못 오르는 상태가 유지되는데, 자산 가격만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바로 버블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꺼번에 급격하게 빠지는 이른바 버블 붕괴가 진행된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또 아파트를 비롯한 거주용 부동산을 사실 때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올해 내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큰 낙관론으로 무조건 주식을 사고 무조건 집을 사도 걱정 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 생각에서는 조금씩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지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전 세계 2021년 경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바로 부의 양극화입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의 양극화는 자산의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자,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었지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되죠.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시장의 투자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돈을 풀면 거기에 대응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같이 돈을 푸는 영향도 있습니다. 자,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니까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누가 유리해질까요? 부채가 있는, 빚이 있는 사람이
이자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니까 유리하다고들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 재산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산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지식도 교육도 많이 받아서 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돼 있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돈이 많이 풀린 기간,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니까 부자가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비교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다라는 걸 여러 가지 통계 숫자에서 저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이후에 어떤 집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주요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 담보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대출을 받아서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우량주들 선도했던 팡 기업으로 분류됐던 그런 회사의 주식을 또 많이 샀던 가정이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아유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은행에 차곡차곡 예금을 했던 가정이 있다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투자한 것까지 포함한 수익률로 감안해서 보면 재산의 차이가 한 5, 6년 사이에 10배 이상 벌어지는 가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글로벌 팬데믹이 왔습니다. 글로벌 팬데믹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혹은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이 부의 양극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부가 양극화되면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부로 향해 가는 그 열차에 못한 분들이 갖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사회의 불만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게 이제 납세, 세금으로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부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완화시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또 숙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